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전사고대, 광역자사고대, 일반고, 당신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중3부터 이제 입시가 변화가 되죠. 그쵸? 그러면서 뭐 올해 이제 중3의 이제 입시는 거의 이제 영재고와 과학고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역 자사고, 외고, 그리고 이제 전사고 이제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고 지원이 남았는데,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입시에 효과적일지 제가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뭐 유의미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저희 이제 학원에서 대학을 가는 친구가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 3명에서 4명 정도의 친구는 거의 중학교 또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녀서 이제 한 번도 끊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입시를 마무리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인원으로서는 유의미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봤을 때는 표본은 작지만 긴 텀으로 아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비교 대상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리 이제 영상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물론 시작했지만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조금은 전사고나 광역 자사고 또는 외고에 대해서 입시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가 재수를 한다면 고등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이가 재수를 해요. 처음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우리 아이는 현역은 힘들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수시는 힘들 것 같아. 라는 시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고등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광역 자사고, 반포에 있는 유명한 광역 자사고,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광역 자사고들이 입시 실적을 발표를 할 때 현역이 아니라 재수생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사실 유명한 강남에 있는 입시 재종반에서 보낸 거지 고등학교에서 보낸 건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입시를 시작하기 전부터 재수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강남 4년, 강남 고등학교 4년제라고 하면서 재수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니까 입시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재수까지 하면서 의대를 갈 때, 뭐 서울대를 갈 때, 스카이를 갈 때 무슨 고등학교가 의미가 있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고등학교를 뭐가 유리할까에 대한 선택을 하는 고민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고등학교를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이 가까운 학교에 지원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외고 전사고 특수 목적고 정말 우리 아이의 입시에 도움을 줄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조금은 다르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수학, 과학에 특화된 친구들이, 물론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 친구들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만들어진 친구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만들어진 친구들 중에서 수학, 과학이 우수하고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특히나 제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분야가 외고나 전사고입니다. 예. 외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대표적으로 하나고 외대부고 민족사관 고등학교 같은 경우 뭐 상상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외고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되는 외고 두 학교가 있죠. 대원외고가 한양외고 그 중에서도 원탑외고 대원외고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강남에서 입시를 치를 때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러 보면은 아실 거예요. 중경외시급의 대학을 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가 논술도 인원이 많이 줄어들고, 어, 그러면서 또 정시는 쉽지 않고, 그러면서 이 중경외시급의 대학을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면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그래서 죄송해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대원외고라는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제가 뭐 대원외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원외고라는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이 중경외시 정도의 라인의 학교를 들어가는 거는 일반고보다는 훨씬 정말 같은 수준의 같은 실력의 아이라면 훨씬 수월합니다. 훨씬. 근데 여기서 하나 유념해야 되실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과연 이 아이가 대원외고에서 정말 꼴등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면 뭐 꼴등을 하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 중경외시 대학을 들어간 거에 만족을 하냐? 대원외고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이 중경외시 제가 학교 대학을 비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야. 아이들의 그냥 의견을 들은 겁니다. 중경외시 정도의 이제 대학을 이제 다니는 거를 일반고 강남에 있는 강남 서초 반포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인서울을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 중경외시 정도의 대학을 입학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100%다 재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고를 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자대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재수를 하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저희 학원에 같은 중학교에서 전교 1등, 2등 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가장 좋다고 하는 외고로 갔고, 한 친구는 일반고로 갔어요. 가장 좋다라고 하는 외고에 가서도 이 친구는 전교 1, 2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잘했고, 일반고로 간 친구도 항상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잘했어요. 전교 1, 2등을, 중학교 때 전교 1, 2등을 하는 이 두 친구의 성적의 차이는 한 0.5점, 전체 총점으로 1점, 평균은 거의 동일했어요. 지필은 거의 틀리지 않는 친구들.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가장 좋다는 외고에 진학했고, 2등을 하는 친구가 일반고에 진학을 했어요. 두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일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둘 다 성공했죠. 입시에 둘 다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성비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둘 다, 한 친구는 거의 3년 내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고, 한 친구는 그 유명한 외고에서 1등을 한 적도 있지만, 정말 들쑥날쑥하는 성적에 이제, 물론 전교권을 항상 형성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고를 간 친구는
저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너는 어디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외고를 가든 전사고를 가든 서울대를 갈 거다. 근데 네가 절대지존으로 1등을 하면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일반고가 낫겠다. 제가 두 친구에게 모두 다 똑같이 조언을 했고 단 니네 둘이 일반고를 떨어져서 가라. 그것만 조언을 했어요. 한 친구는 외고로 가고 한 친구는 일반고로 갔어요. 둘이 입시에 성공을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만났는데 둘이 졸업해서 하는 얘기는 조금 달라요. 유명한 외고에 간 친구는 학교 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지만 그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하고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가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가 다시 돌아가면 자기는 서울대 경영학과가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일반고를 갈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반고를 간 친구는 일반고에서 전교 1등 하면서 사람들이 너 잘한다 막 치켜 세워주고 그리고 학습 부담감도 조금은 적었고 그래서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자기는 외고를 가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전사고를 다니는 친구를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중3 때부터 저랑 이제 수업을 하고 방학 때만 기숙사를 사니까 방학 때만 나와서 저랑 수업을 하는데 여름방학이 돼서 왔는데 여기가 여학생인데 이만큼이 뚫려가지고 온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원형탈모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학교는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활동도 너무 많고 나한테 너무나 좋은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학교인데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봐서는 다시 선택을 해도 이 학교를 가겠지만 입시적인 측면으로는 고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는 친구들이 이야기한 설레입니다. 다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전사고나 외고 중경외시 정도의 대학을 가는 건 일반고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전사고나 외고에서 스카이를 갈 수 있거나 의치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친구는 제가 100% 확신하는데 이 친구들 일반고에 가서도 스카이 가거나 의치대에 갈 수 있어요. 단 일반고에 가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친구가 전사고나 외고를 가서 서울대에 못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부분도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광역자사고 가성비와 결과를 따졌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까? 세화고, 세화여고, 휘문고, 중동고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저는 특히나 반포에 있기 때문에 세화고나 세화여고 굉장히 좋은 학교죠. 부모님들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자부심도 대단하고 저도 이 친구들을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광역 자사고 특히 세화고나 세화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세화고를 지원을 하는 거를 여쭤봤을 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냐? 중학교에서 대적이 없을 만큼 절대지존의 1등이냐? 아니면 와, 진짜 얘는 중학교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냐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답이 없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광역 자사고에 입학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친구는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공부를 했을 때 조금 성적이 나올 수 있거나 수시에 조금 더 기댈 수 있는 친구들은 전혀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강남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뺑뺑이로 가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서 가는, 걸러서 받는 학교에서 이 정도의 입시 결과밖에 내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재수생을 양산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성공한 학교라고 보이진 않아요. 인프라가 있잖아요. 강남이라는 인프라가. 또 하나 뭐냐 하면요. 광역 자사, 물론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교과 편제를 하고 연구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3학년 때 수능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2학년 때 수학 기준으로 미적분까지 다 끝이 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키워봐서 알지만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심약해요. 공부 원동력이 없어요. 강남 사는 아이들, 반포 사는 아이들 다 똑같아요. 고3 때 온전히 수능 공부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정시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친구는 이미 수시에서 끝났어요. 근데 단순한 계산이에요. 고3 때까지 내신의 끈질김, 끈끈함을 이어가야 되는 친구가 막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신을 끝내려고 막 너무나 많은 과목에 치여서 내신 점수도 안 나오고 그렇게 어쨌든 치열하게 하는데 고3이 되니까 딱 끊긴 거예요. 내신 준비가. 이 친구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 그래서 재수생이 많은 거예요. 저는 고3 때 수능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국어, 영어, 수학 이 기본적인 내신 과목, 상대평가의 내신 과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원동력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 재수하는 아이들 똑같아. 성인인 아이들 똑같아요. 공부 응징력과 끈기가 없어요.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신이 없으면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2학년 때까지 그냥 너무나 힘들게 내신 끝내고 3학년 때 번아웃 와가지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재수하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경우까지 고민 안 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오늘 너무 길어졌어요. 제가 10분 안에 끝내려 그랬는데 7분이나 길어졌는데요. 자, 오늘은요. 전사고 대 광역자사고 대 일반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곁들여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